감사합니다. 연사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갈 수 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직접 만나고 이제 리더십을 직접 보고 여러 가지 활동을 볼 수 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빌 엘릭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그리고 미국 서부 지역의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 내용입니다. 일단 시장의 현황을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정책적 리더십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산업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어떤 도전 과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스테이션, 충전소 네트워크를 보겠습니다. 인프라는 이 분야에서 기술의 전환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지도를 보고 있는데요. 오른쪽에는 로스앤젤레스 나와 있을 것입니다. 초록색 등등 여러 가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개발의 다양한 단계에 있는 스테이션입니다. 2012년 전망이 있었습니다. 시장을 개시할 때 로드맵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시장이 점점 현실화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 지역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소비자, 판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시장의 이를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수년간, 오랜 기간 동안 좀 느리게 시작을 했는데 성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두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치도 잡아야 하고 허가도 받아야 하고 협력도 해야 했습니다. 정부와 산업 간의 협업이 중요했습니다. 우측 이미지를 봐주세요.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나와 있고 어떤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지 좀 더 크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FCEV의 수가 10,000대가 넘습니다. 시장의 리더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이 숫자를 넘어섰죠. 정말 좋은 경쟁입니다. 서로를 뛰어넘고자 하는 경쟁, 정말 좋은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48곳의 스테이션이 있다라고 40곳이 넘는 스테이션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 더 열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충전소 스테이션을 지을 전망입니다. 제가 잠깐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펀딩, 허가, 건설 등등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리테일에 해당하는 스테이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발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스테이션은 133곳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측의 지도를 봐주세요.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도심에 있는 지역에 처음에 집중했습니다. 운전자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목적지 그리고 연결 지점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LA에서 샌프란시스코를 향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산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은 해변으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로를 고려합니다. 133곳에 개발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스테이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아직 발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위치가 제대로 선점되지 않은 곳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이 넘는 이력을 통해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데요. 경량 관련해서 규제에 대한 활동도 있었습니다. 에이전시 측에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2029년까지 변환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많은 에이전시가 배터리에 대해서 처음에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의 50%가 이제 연료 전지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나왔고요. as well as being able to replace one for one the 그리고 gas, diesel, 가스, 디젤, 천연가스 버스를 이제 교체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or fuel cell electric trucks.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고자 하는 규제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They'll be able to leverage from light duty 이전까지 배운 점이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이제 트럭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funding 4 years ago, and the one that was just 수년 전 here is the 발표된 펀딩과 작년의 펀딩은 다릅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increase in 3배 내지 8배 스테이션의 용량의 차이가 이루어졌습니다. for the kilograms are starting to be lower. 캐파시티가 3배 내지 8배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용 분담을 보시면요. 원래는 국가에서 70%를 담당했는데요. 이제는 산업계에서 70%가량의 자본 비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And we have over 12 stations 그리고 entirely from 12개 이상의 스테이션이 민간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and we're seeing the results from that. 여러 가지 노력의 결과 끝에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보다 재생 가능 사용이 더 많아졌습니다. Accelerating rapidly as the confidence 보시다시피 점점 더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고 네트워크도 점점 성장하고 있으며 이제 어느 정도의 또 자급 관련 내용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and other things we're being challenged by. 그리고 도전 과제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Hydrogen production, 잉여 수소 생산을 사용해 왔습니다. fertilizer, what 가솔린, 비료 등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of hydrogen specifically for 이전에 교통시장을 위해서 수소가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stations and 근데 새로운 스테이션이 충전소가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issues such as 자연적인 이슈도 있었습니다. Texas has shut down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수소에도 영향을 미쳤고 다른 에너지 시스템도 여러 사건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수소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연료가 부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production. Now we're going to see the last to market as far as the ZEV technology. 시장의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Very similar to the early rollouts of 이전에 배터리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기차 시장의 발전 단계와도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those markets, or at least the battery market. 보시면은 이제 7년간의 변화가 나와 있는데요. Exciting is we do not have home charging to work from 원래는 our 가정 충전이 없었는데요. infrastructure than the charging network did. 지금 충전 네트워크의 성장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To keep up with those curves, but it's impressive 지금 곡선이 나와 있는데요. with those deployments and shown great progress. 상당한 진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o now the market has been responding to 시장이 정부 리더십에 대한 피드백을 보여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내용 설명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도 좀 특이한 지역입니다. in air quality goals. 기후나 대기질에 대한 노력을 공격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Of its own environmental 또 미국에서 캘리포니아는 그 독자적인 환경 규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regulations of requirements, but also support. 규제 같은 경우에는 I'm not going to go through all 지원적인 내용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않겠지만요. environment and the 환경에 대해서 transportation and other activities. 에너지, 교통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았고요. For automakers, we now have one 자동차 부문에 있어서는 developing for trucks. 트럭에 대해서 많은 발전이 그리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arbon intensity 연료에 대한 기준도 나오고 있습니다. more stringent, so it's for 더욱더 이제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고자 합니다. administrations and many for this success 저희는 have just been recognized within some. 이제 인식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We've been succeeding. It's been working, but I don't want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the challenge that is in it of this.
그런데 인식 제고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전개했습니다. So looking forward, 네, 이제 앞으로 저희가 비전 그리고 전략 그리고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가 이제 론칭 단계에서요, 우리는 어떤 성공을 하고자 하는가, 어떤 것들이 이제 임계점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고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객이 이제 가치를 인식하게 된다면, 기술이 훨씬 더 낫다,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존의 이제 디젤 그리고 이제 석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최소한 신기술이 기존 기술과 동등하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임계점에 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연료 그리고 충전소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초기 타겟입니다. 100개의 충전소 그리고 200개의 충전소 목표를 세웠는데요. 네, 그런데 이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려면 반드시 규모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 그리고 산업계가 굉장히 열심히 협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규모를 결정을 했습니다. 거의 한 1000개 정도의 충전소 그리고 100만 대의 차량이 있어야, 이 정도 규모가 되어야 자동차의 비용, 연료의 비용, 그리고 네트워크의 비용을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다. 기존 차량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딜러십에 들어가서 수소차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가 이렇게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혁명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요, 바로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시장 정책 그리고 이제 적절한 환경을 통해서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규모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요를 만드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초기에 저희가 이제 비용이 높았을 때 인센티브도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에서 이런 차량들을 이제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소 보급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요, 바로 혁신을 더욱더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수소 연료 전지의 영역, 다른 수송 영역에서 혹은 그리드, 에너지 혹은 제조 시스템에서의 수소 기술을 결합을 하여서요,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네, 작년에요, 저희 주에서 리포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형 자동차 시장에 이제 수소의 자생력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다양한 시나리오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 3억 정도를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경량 자동차,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기반을 하여서 자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면은 보조금을 철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놀라운 것은 여기에 달러 금액을 표기를 했다는 것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거의 한 1000개 정도의 이제 충전소를 도달하기 전에도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른 이제 활동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 주변 이제 서부 지역에 있는 이제 활동인데요. 네, 서부 지역에는 이제 서부 지역 주지사 연합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EV라던가 배터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요. 이제 수소와 그리고 연료 전지차를 자신들의 로드맵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새로운 트럭 비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러닝 커브를 단축화해서요, 훨씬 더 빠르게 저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변에 있는 주들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캘리포니아 퓨얼 셀 파트너십 CAFCP는요. 저희가 비영리 법인입니다. 저희는 캘리포니아 내에서만 활동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가 더 잘 진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것입니다. 네, 다른 주가 저희보다 더 빨리 진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교훈 그리고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시작을 했을 때 한국과 협력을 했습니다. 유럽 그리고 다른 국가와 협력을 했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 있고 또 여러분들과 굉장히 많이 서로 배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성공에는 3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굉장히 힘든 시기에도 리더십이 있었고요. 두 번째, 함께 협력을 하면서 계획을 했고 전략을 짰습니다. 그리고 또 커미트먼트입니다. 네, 그리고 정부, 산업이 정말 합심을 하여서 파트너가 되었고요. 서로가 서로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배웠습니다. 규모라는 것이 지속 가능한 시장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제로 배출차가 중요합니다. 배터리차 그리고 수소 전지차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저희 회원사들을 이제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초기 R&D 실증부터 같이 해서 이제 상용화까지 성공한 파트너들인데요. 네, 계속해서 이 회원사들이 확장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더 많은 역할을 해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과도 협력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 그 학생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온라인으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 것 같고, 혹시 뭐 교수님이 리포트 꼭 써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하고 계신 건 아니죠. 저는 좀 자료에 있는 거 말고 또 뭐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아니면은 좀 학생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알고 가면은 좋을 거. 그 오늘은 우리 수소사회 그 비전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되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분이 그 그린 뉴 딜이라는 책을 2020년에 발표했어요. 이게 펴냈어요. 근데 거기서 보고 제가 좀 그래도 항상 생각은 하고 정리를 하고 있었지만 그 뭔가 좀 이렇게 좀 명확하지 않았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신 게 뭐냐면은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기 위해서는 3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게 하나가 바로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통신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죠. 에너지원이 바뀌어야 된다. 사실 에너지원이 바뀌었으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왜 모빌리티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이 또 같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19세기에 우리가 석탄을 발견했었거든요. 석탄을 쓰게 됐어요. 근데 저것도 그렇게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나무를 쓰다가 석탄을 쓰니까 가루 떨어지지 막 더러운 거예요. 이 숯보다는. 그래가지고 집에서 석탄 떼는 것보다는 숯 떼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석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가 증기기관을 썼어요. 그래서 기차가 달렸고요. 그 다음에 모스보로 다다다다닥 해가지고 이제 1대1 통신을 했었죠. 20세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라디오, TV에서 1대 다로 텔레비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석유라는 게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유로 가는 차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연기관이 또 개발된 거죠. 근데 석유는 단지 연료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방에 있는 모든 소재를 보시면은 석유 없이 만들어진 소재가 거의 없어요. 옛날에 미국에서 제가 살았었는데 세서미 스트리트라는 영어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린애들 보는 거죠. 근데 거기서 뭘 보여주냐면은 만일 석유가 없으면 너희 집이 네 방이 어떻게 될 거냐. 석유로 만든 제품을 다 빼니까 콘크리트하고 철근밖에 안 남아요. 예?
나무였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플라스틱이야 사실은. 이런 거죠. 그래서 석유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큰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구 온난화,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구 온난화를. 기후 변화는 어떤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면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보다 더 신중하게 대처해야 되고, 아까 저번 세션에 정말 믿냐, 믿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소가 왜 또 중요하냐면은, 물론 저장할 수 있고 운송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소가 빛을 물질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제일 간단한 분자거든요. 그러니까 태양빛을 수소로 만들고, 수소에서 아까 그 박하영 교수님이가 이렇게 말씀하신 그 탄소를 갖다 붙여가지고 플라스틱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지금 누리는 일상생활을 계속 누리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첫 장에서 제가 많이 시간을 소비했는데 나머지는 아마 다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뭐 중국도 2060년에 탄소 중립 가겠다. 우리나라, 뭐 일본, 뭐 유럽, 미국 다 탄소 중립을 발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탄소 중립 말고도 뭐 아리백, 그래서 개념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탄소 중립으로 많은 회사들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IT 회사들은 제일 쉬워요. 전기만 신재생 전기 받으면 돼요. 그죠? 엄청난 전기를 쓰지만. 근데 자동차 회사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도장 공정이 있고 별 공정이 다 있는데 거기는 전기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열도 필요하고. 그런데 더 큰 문제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어디겠어요? 에너지 회사죠. 정유회사. 이때까지 석유를 팔았는데 그럼 어떻게 탄소 중립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될 건 확실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런 회사들도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수소위원회라는 그 협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간헐성을 갖다가 해결해줘야 된다는 표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굉장히 메탄, 천연가스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운송이 될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신재생을 그렇게 풍부하게 만들 수 없다. 우리나라는 원래 95% 에너지를 수입하던 나라예요. 그나마 신재생을 하니까 몇 %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죠. 하지만 다 만들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럼 싸게 만드는 데서 수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입하는 방법을 굉장히 일본 같은 데는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 이런 거죠. 자, 나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데 난 탄소 중립이고 싶으니까 앞으로 에너지를 갖고 오는 회사에서 알아서 C는 버리고 와. 그러면 뭘로 갖고 와야 되냐? 수소로 갖고 와야 되겠죠. 탄소 떼고 와. 이거죠. 그럼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탄소 제로야.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저 개념도 많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근데 세부적인 내용은 복잡합니다. 뭐 암모니아로 갖고 오냐, 액화수소로 갖고 오냐 이런 얘기는 있지만, 그리고 수소 밸류 체인에는 이게 한 회사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자동차를 만들어도, 수소차를 만들어도 수소를 공급 안 하는 인프라가 없으면 못 팔잖아요. 이게 항상 딜레마였어요. 모빌리티 하는 데랑 에너지 하는 데가 좀 밸런스를 맞추자. 이런 논의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수소 로드맵을 갖춘 데가 많이 나라들이 많이 생겼고요. 나라마다 방법은 틀립니다. 우리나라 방법이 있고요. 저기 뭐 모로코는 모로코의 방법이 있을 거고, 유럽은 유럽의 방법이 있어요. 어떤 뭐 실버 블렛이라 그러죠. 그런 건 없고요. 그 나라의 에너지 환경, 자연 환경, 그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기술력,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일본하고 한국은요, 수소 가격이 제일 비쌉니다. 밑에 보시는 모로코, 뭐 사우디, 뭐 호주, 사막 많고, 그죠? 태양 엄청 좋고, 남극에서 바람 쫙 불어오고, 이런 데는 단가가 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용량의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용량보다 2.5배가 나온단 말이에요. 태양이 더 많이 비춰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설비 투자비가 2.5분의 1인 거죠.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지죠.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제 갖고 올까, 이런 고민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뭐 갖고 오는 방법이 뭐 액체냐, 그 다음에 암모니아냐, 그 다음에 뭐 톨루엔 같은 화합물에 붙여서 녹여올 거냐, 이런 거는 이제 원가를 갖다 비교하면서 경쟁 사회로 이제 뛰어드는 거죠.
자, 그 내연기관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내연기관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는 CO2 규제를 했었거든요. 유럽하고 다 그린하우스 가스 뭐 레귤레이션도 있고 뭐 배기가스 레귤레이션도 있지만 지금 NGO 그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2035년까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탄소 중립의 의지가 있다 그러면 2035년에는 내연기관 판매를 금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차를 한 대 만들면 15년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 2050년에 내연기관차가 없어지려 그러면 15년 전에부터는 생산 그만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제 꼭 많은 다른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게 뭐 내연기관차를 없앤다는 게 아니라 수소를 쓴 뭐 내연기관차도 있을 수 있고, 뭐 암모니아를 쓴 그린 암모니아를 쓴 내연기관차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기술의 다양성은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이런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갖고 있던 기술력들이 수소나 그린 암모니아나 이런 신재생을 쓰는 기술 쪽으로 다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럼 많은 분들이 맨날 얘기해요. 전기차냐 수소차냐.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에너지를 전기의 형태나 수소의 형태로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에너지원이 있는 이상 두 가지 기술을 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개발을 해야 될 거고요. 우리가 연료전지 기술을 어느 애플리케이션에 쓰느냐. 예를 들어서 큰 트럭이나 선박이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배터리보다는 나을 거고 조그만수록 배터리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전기도 많이 나고 수소도 많이 나면 다 써도 되겠지만 그래서 전기가 안 나서 수소를 수입해야 되는 나라다. 그러면은 제가 전기차, 배터리차를 뭐 충전해 주려도 수소로 아무튼 전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효율이 다시 계산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버 블렛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저희는 말씀드렸지만 1998년에 팀을 하나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한 4명이 시작했다 그래요. 저도 그때 입사는 안 했는데 그 다음에 2000년에 저희 산타캐비는 최초 개발 모델이라는 게 뭐냐면은 캘리포니아 퓨얼셀 파트너십 아까 말하는 캘리포니아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4년에 최초로 아마 연료전지차를 양산을 했고요. 지금 넥소 많이 길거리에 보실 텐데 그게는 이제 18년에 양산한 모델이고 지금 저희가 버스랑 트럭을 양산해서 20년부터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는 한 버스가 한 108대 정도 운영되고 있고요.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트럭은 지금 스위스에 한 46대 수출을 했고 올해는 100대 이상 수출을 할 겁니다. 지금 저희의 역할은 수소 사회에 가는 길에 있어서 수요를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앞으로 수소 생산하겠다는 데는 되게 많거든요. 도입도 하겠다, 생산도 하겠다 하지만 누가 써줍니까? 써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크게 애플리케이션 될 때는 앞으로 뭐 철강 생산하는데 수소 환원 공법을 쓴다든지 뭐 비료 만드는데 암모니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 암모니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린 수소를 쓴다든지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수소가 사용될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갔을 때는 뭐 2028년 뭐 이렇게 아무튼 모든 기술이 확립됐을 때는 수소가 엄청나게 많이 다양한 분야에 쓰이겠지만 그 항상 보릿고개라는 게 있잖아요. 앞으로 몇 년, 앞으로 5년, 6년 이럴 때는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수소를 소모할 수 있는 게 연료전지를 쓸 수 있는 방법밖에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요즘 나오는 얘기가 뭐 드론, 그다음에 UAM이라 그러죠. Urban Air Mobility. 그다음에 뭐 비행기를 갖다가 이제 앞으로 수소나 이런 연료를 쓰겠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이제 연료전지도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진짜 어려운 그 시작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출력 밀도를 3배를 요구해요. 지금 기술보다 한 3배 더 높은 기술을 갑자기 요구하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지금 머리를 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론 모빌리티용으로 연료전지를 개발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활용 범위를 굉장히 넓게 해야 다양한 데서 수소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승용차에 쓰는 게 아니라 트럭, 그 다음에 선박, 기차, 그 다음에 발전용. 사실 발전용이 많이 쓰겠죠. 계속 돌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런 응용 분야에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기술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물론 저런 활용 분야는 굉장히 오랜 내구를 요구합니다. 발전 같은 것도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투입할 수 있는 영역, 비상 발전 아니면 픽 쉐이빙 하는 거 이런 걸 좀 주력으로 하려고 그러고 점점 내구 개선이 되면 저희가 활용 분야를 점점 넓혀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료 전지는 한 65도에서 70도에서 작동이 돼요. 그래서 쿨링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내연기관보다. 왜냐하면 내연기관 높은 온도에서 하니까 대기하고 온도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쿨링이 쉬운데 연료전지 쿨링이 어려워요. 근데 의외로 좀 편한 게 발전 같은 거는 냉각탑을 별도로 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해결이 가능하고 또 선박 같은 거는 바닷물이나 물을 이용해서 또 냉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냉각 면에서는 좀 유리하죠. 근데 용량이 크니까 그걸 갖다가 또 운전하는 기술도 또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소위원회를 소개시켜드리면 저희가 13개 회사가 모여서 그 당시에 수소에 관심이 있고 열심히 하던 회사들이 한 13개 정도가 모여서 수소위원회를 하이드로젠 카운슬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2017년에 1월에요. 근데 저 하이드로젠 카운슬 멤버가 지금 110개 정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투자사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엔틴, 뭐 무바달라 뭐 다 투자 회사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투자 회사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많은 투자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소가 커지려면은 에너지 회사와 모빌리티 회사, 그다음에 다른 응용 회사, 철강 회사들이 모이는 것도 있지만 투자사들이 같이 조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대규모 프로젝트화 해야 된다. 그래야 될 거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커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 수소 전기차 로드맵을 2018년 말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죠. 이 로드맵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은 미래는 누가 그러셨죠? 만들어 나가는 거지. 뭐 나한테 주어져서 그때 손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목표를 설정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다. 근데 저희한테 아주 도움이 되는 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가 딱 국제적으로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탄소 중립이 돼야 돼요. 그러면 탄소 중립되기 위해서 경로는 다르겠지만 나라마다 아니면 회사마다 하지만 거기 달성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어떻게든 달성하면 하다 보면 이 비전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뭐 시간 딜레이가 좀 돼가지고 더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끝점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고요. 이게 저희가 생각했던 그 미래 모습입니다. 여기 뭐 물론 수소 위주로 돼 있지만 이 그림에는 뭐 수소로 하는 뭐 저 UAM 뭐 선박 기차 뭐 그다음에 뭐 버스 뭐 승용이 다 있겠지만 저 뒤에는 어마어마한 수소 에너지 수소 사회 수소 에너지라는 게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저 백그라운드에 있어야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수소는 어떻게 보면 5번째 기적을 일으킨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분이 어떻게 쓴 게 그렇게 썼어요. 왜 뭐가 5번째 기적이냐?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많은 인더스트리가 수소를 위해서 같이 일하고 있고 또 수소 사회에 대해서 의심하는 데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아마 수소 사회에 있어서 우리 수소하는 사람이 있어서 수소의 5번째 기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기 캘리포니아에 그 수소하시는 분이 그렇게 이제 아티클에 쓰신 거예요. 그래서 보고 제가 보니까 아 정말 맞는 말 같다라고 해서 한번 전달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Yes, good afternoon. 안녕하십니까? 저는 키스트의 연구원입니다. 한 16년 정도 연구원으로 근속을 했고요. 연료 전지 그리고 전해조 소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CO2 배출이요.
산업화 이전 대비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발생을 했고요. 100년 전에 이미 예견된 문제입니다. 2015년에 파리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거의 196개 정도 국가들이요. 온도 증가를 1.5도, 2도씨 미만으로 낮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네,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95%가 이제 수입이 되어 있고요. 10%가 원자력입니다. 나머지 한 3.9%, 1.9% 정도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3.9%는 발전 분야 내에 신재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재생 에너지가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라는 단어를 써서요. 수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석 연료 효율화도 포함을 하는 개념입니다. 네,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진보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높이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미래차는 배터리 구동일까요? 연료 전지 구동일까요?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면요. 배터리 차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80에서 90%의 충방전 효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80에서 90% 효율성을 보입니다. 연료전지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리해 보입니다. 먼저 이 전해조에서 70% 에너지 효율을 보이고요. 그리고 연료전지는 50%입니다. 그래서 최종 에너지 효율은 35%입니다. 하지만 연료전지가 배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중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요. 바로 편의성입니다. 전기차는요. 충전에 30분 정도가 걸리는데 이것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소 탱크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이제 손실률이 아주 낮습니다. 네, 그래서 운영하지 않는데 자가 방전이 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고요. 배터리 시스템에서는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토요타의 미라이 같은 경우에는 144km 정도가 되고요. 테슬라는 540kg이니까 한 400kg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넥소와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네, 연료가 이제 소비되는 데 있어서요. 200kg 차량의 중량이 증가하면 9% 연료 소비가 증가합니다. 여기는 전기와 전기인데요. 근데 전기를 킬로미터, 즉 거리로 전환하게 되면은 훨씬 더 손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성인데요. 연료 전지가 훨씬 더 안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솔린 대비 굉장히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요. 훨씬 더 안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왜 연료 전지차가 필요한가에 대한 장표인데요. 녹색이요, 바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국가에서 이제 앞으로 모든 화석 연료를 금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보다 5배의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태양열 발전기, 태양광 발전 시설을 더욱더 증설하는 것이 앞으로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력망의 증설 역시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경우에도 2030년부터는 수입된 이제 수소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2050년 완전히 탈화석 연료 사회가 된다면 수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요, 이제 수소에서 이게 전기로 발전하는 경우에 효율성이 50%가 됩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연료 전지차가 배터리차 대비 상당히
효율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태양광 패널을 배터리로 연결을 할 수 있다면 물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죠. 네, 이제 수소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정말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수송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시 수소 로드맵을 만들었고요. 모빌리티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목표를 세웠는데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FCEV 2040년까지 290만 대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택시 8만 대 그리고 버스 4만 대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도 이런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또 충전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가격을 한 3,000원 정도, 킬로그램당 가격을 3,000원 정도로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고용이 42만 개가 창출될 것입니다. 네, 기존의 이제 일자리가 물론 다른 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수소라는 것이요. 이제 현대에서 상당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대 이상의 넥소를 2020년에 만들었고요. 연료 전지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닭이 먼저냐 혹은 달걀이 먼저냐라는 논의로 기결될 수 있는데요. 자동차가 이제 보급이 되려고 하면은 충전소가 보급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2017년 정도에 원래는 충전소가 이제 생길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충전소에 갈 때까지 거의 한 200km 정도를 주행해야 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비교적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요, 여기 보면은 많은 충전소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대도시는 이미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제는 이제 택시라던가 혹은 트럭과 같은 상용 차량도 이제 보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전소의 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증가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수소 로드맵에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하겠습니다. 이 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 수소 나는 싫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두려움을 막연히 안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에 대해서 약간 사람들의 수용, 사람들의 받아들임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수소 모빌리티는 단순히 차량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게차 있습니다. 디젤과 비교해 볼 수 있고요. 배터리 충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전지를 사용해서 지게차를 구동시키면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뿐 아니라 대형 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선박, 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비행기에도, 그러니까 항공업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독일의 사례입니다. 사용되고 있는 열차인데요. 독일에서 살펴보면 열차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화를 시키려면은 100만 유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트랙이 전기화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연료 전지는 안정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열차에 적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했고요. 연료 전지 버스를 보여드립니다. 가격을 고민해야 합니다. 디젤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어떤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디젤도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제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세제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수소를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연료 전지 버스가
가격 측면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for the buses, to put people into the buses, into contact 사람들이 technology. 버스를 사용해서 이제 기술을 접하게 됩니다. 디젤로 구동하는 버스 많이 있고 한국에 가스를 사용하는 버스 많이 있습니다. 디젤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기가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버스로 인한 대기 오염을 줄이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On the one hand, for the CO2 emissions, which is 해상 운송도 중요합니다. greenhouse gas emissions.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40% of the 로스앤젤레스의 사례를 살펴보면 comes from the harbor. 대기 오염이 There's two 항만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구에서요. 하나의 크루즈 선박이 연소하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겠죠? living in Venice. It's not all tourists, but 베네치아는 어떨까요? when they drive around 베네치아 지역에 the suit of the maritime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해상 운송 부문에 있어서 여러 선박을 사용하고 있고 이 부분을 베네치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London for the safety reasons. 그래서 안전 측면을 많이 검토해야 하겠는데요. 10 years ago, there was 10년 전만 해도 nose wheel drive for airplanes. So locally at the airport, 항공 운수 관련해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emissions by 20%. CO2 배출량을 20% 가까이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And 5 years ago, 수소를 사용할 수 있다, 연료전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DAR 같은 경우에는 to develop the powertrain for 2천만 유로가 넘는 금액을 들여서 프로젝트를 단행하고자 합니다. and again there was funding for 이 경우에는 연료전지를 열차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에어웨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seater airplane. 제로아비아가 투입하고 있는 노력이 여기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소를 이렇게 다양한 부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비용이 중요하겠죠. So you can see the cost and every 참고할 수 있는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check that 한국의 현황을 체크할 수 있는 웹페이지가 있는데요.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green 1 per kilogram and you need 5 kilogram of 킬로그램당 수소 8,350원, 8,350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So this is cheaper than filling your tank with a gasoline. 가솔린으로 탱크를 채우는 것보다 저렴할 수도 있겠습니다. I mean the coke in this hotel was 그런데 4 times more expensive. But 더 비쌀 수도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to make hydrogen with electrolysis, the cheapest way would be to use 그런데 which we don't want. So we don't want 개질에 대해서 리포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저렴한 옵션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겠죠. US already PEM water electrolysis, and then you need cheap electricity, and there have been 저렴한 전기가 필요한데요.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photovoltaics.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80%가 넘게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Concentrated solar power and the wind.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하시면은 So in many regions, 솔라 파워 역시도 40%가 넘는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관련해서 많은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so it seems to be possible to reach the goals of the 그러면 green 1 per kilogram. 이제 킬로그램당 Advanced 3,000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발전을,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climate change. 발표의 요약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이제 기후변화로 인하여 화석 연료를 폐지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자급자족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Made in the country. 국가 내에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세먼지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Because there's no high temperature and new industries.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기 때문에 경제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Forefront of development 한국이 of hydrogen technology. 수소 기술에 있어서 선두주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출 기술을 생산할 수도 있겠죠. 수소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 운반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도전 과제는 이제 사회적인 수용입니다. 사회가 수소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가 이루어져야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고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You can always get more safe, but 안전성은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안전성은 항상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station before, so the routes 충전소에 대한 이미지를 오늘 보셨을 텐데요. go
go to the sky. And 수소가 has this kind of roof, so if you 이동할 수 있습니다. in a garage and that is leaking, 그래서 연료 전지를 볼 때, so maybe we have to 살펴볼 때 some 수소가 새어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제 아키텍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도 관련이 있겠습니다. but driving the car is very safe. 그런데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To electricity wise, batteries are much 전기를 살펴볼 때 배터리가 효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clean advantages. 그런데 연료전지 차량이 이제 청정하다라는 장점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 So much, I mean, we need more renewable energy that we can produce. 재생에너지를 Hydrogen based and have 필요로 하고 있고 이제 수소 기반으로 perhaps electricity out of 전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previously we imported coal. 이전에는 우리가 석탄, 가스, 석유를 수입했죠. 그런데 이제 수소를 수입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Both of the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용도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hydrogen fuel cell cars is expected to go down and in the end it can 수소의 비용이 점점 절감되고 줄어든다면 어떨까요? for now for fuel cell cars. 그래서 연료전지 차량의 가격에 경쟁력이 생긴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이어도